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로봇 운영체제 로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지식지능형 메카트로닉스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신승태라고 합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로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 개념들, 그러니까 소개를 했죠. 그리고 간단하게 설치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 테스트 대부분이 제가 제 컴퓨터에서 버추얼박스라는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우분투를 깔고 리눅스의 일종이죠. 우분투를 깔고 그 안에 이제 로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나 그 관련된 실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우분투를 이용해서 로봇 운영 체제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번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게 이제 그 한 번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이제 웹상에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죠. 네, GitHub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GitHub에서 파일을 받아서 설치하는 한 줄의 그 커맨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공유를 해드렸고 네, 차후에 이제 강의 관련된 그 주소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쓰기는 불편하니까 그 링크나 이런 것들을 네, 그 강의가 올라가면 같이 여러분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올려두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나갈 내용은 우선은 그 로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로봇 운영 체제라는 게. 그리고 저번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봇, 그 로스를 뭐 메타 운영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툴이랑 라이브러리들을 뭐 모아넣어서 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뭐 안드로이드나 그 iOS 같은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로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컨셉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그리고 로스는 기본적으로 메시지 통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컨셉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은 원래 제가 그 참고하고 있던 그 책을 여러분들한테도 저번에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로스 프로그래밍 또는 로봇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 로봇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이 로스 시스템을 이용한 부분들이 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책을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게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로봇 운영 체제라고 하면 실제로 로봇이 있어야지 뭘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스를 이용할 때 가장 좋은 게 실제 우리가 로봇이 없더라도 가상의 공간에서 이 로봇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그 가상에서 설치를 해서 카메라 인식을 받아서 이제 그 뭐 영상으로 비주얼 슬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시뮬레이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중에 실제 로봇에 구현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도 개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의 경우 실제 로봇을 만들고 하기에는 이제 비용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로봇 운영 체제 로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로봇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좀 더 흥미를 느끼실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좀 쉽게 큰 어려움 없이 이런 걸 접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나 뭐 대학원생들이나
일부 분들은 이 로스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로봇을 공부하거나 이제 흥미가 있으셔서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무료로 제공이 되는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툴들, 그리고 요거랑은 다른 얘기지만 사실 온라인에서 해볼 수 있는 요즘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딥러닝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가상 환경에서 해볼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좀 한글로 어떤 다큐멘테이션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걸 쓰실 때 어떤 좀 그러니까 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보시고 이제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데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로스 중요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처음에 볼 내용은 이제 로봇 운영 체제, 이 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로스라는 거를 사용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용어에 대한 뜻이 어떤 건지를 아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느 저희가 로스라는 거의 일부분을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고, 그러니까 만지고, 실습해보고, 뭐 해보실 기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책을 찾아보시게 되고, 어떤 형태로든 문서를 읽게 되시는데, 그 로스와 관련돼서. 그 로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그 용어들의 뜻을 아시면, 그 문서나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더 좋겠죠? 네, 그런 의미로 여러 용어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에 얘기 나오는 게 그 노드, 네, 노드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 노드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예, 그 정의는 간단하게 정의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최소 단위의 실행 가능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윈도우에서 보통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키시면 그 작업 관리자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exe 파일 같은 게 이제 하나가 실행이 되죠. 뭐 어떤 프로그램들 여러 개가 실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exe 파일 하나를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특히 리눅스와 관련된 용어에서는 이 프로세서를 이 하나의 실행 파일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이제 특별히 로스에서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여러 개 있고 노드 간의 통신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 노드는 그 실행 파일 하나를 실행했을 때 이제 그 실행하면 이제 CPU 상에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실행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노드를 여러 가지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하나를 노드라고 얘기하고 그걸 여러 개 묶어놨다고 하는데, 사실 그 윈도우 환경에서 막 실행 파일을 100개, 200개 실행시키는 거는 되게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작업 관리자? 네, 그거 열어보시면 적어도 한 몇십 개의 그 프로그램 아무것도 안 돌리고 있는데도 몇십 개의 그 실행 파일들이 실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웹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건데, 그 로스에서는 이렇게 노드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을 묶어 놓은 것들을 이제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네, 메시지는 뭐 말 그대로 메시지죠. 그 노드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익숙하실 텐데, 스트럭처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C나 C++ 이런 데서 보면 스트럭처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자료형을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형태가 있어요. 뭐 인티저는 인트라고 해가지고 뭐 정수를
0,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뭐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변수 하나 묶어놓고 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열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인 걸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이 메시지도 뭐 인티저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로팅이라고 해서 그 부동수 수점 우리가 말들하는 3.1425 뭐 이런 점이 들어가는 그런 플로팅이라든지 뭐 포인터 보일러는 이제 true, false, 0, 1 이런 형태들인데 이런 형태들을 그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모아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 형 구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메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노드랑 노드 간에 이런 메시지 데이터가 그 전송이 돼서 다른 노드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메시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카메라를 예로 들면 그 카메라 한번 찍었을 때에 뭐 FHD 사이즈의 뭐 데이터가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터 벨로시티 커맨드 속도 커맨드를 날릴 때 뭐 30이라고 날리면 그 인티저죠. 30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토픽이랑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로스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 통신, 메시지 통신 방법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토픽입니다. 그거 이외에 서비스, 그리고 액션, 그리고 파라미터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토픽이 가지고 있는 거는 토픽이라는 메시지 형태는 퍼블리셔, 그러니까 발행처에서 어떤 그 정보를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그 subscribe, 그러니까 subscribe 그를 등록해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보는 거죠. 그 퍼블리셔가 그 브로드캐스팅 하는 데이터를 이제 subscriber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마우스가 레이저 포인트.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는 그 그림이 보여지는데 퍼블리셔가 계속 어떤 정보, 메시지 이걸 토픽의 형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버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 토픽의 내용은 위치 정보 여기서 예로 든 게 이제 위치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2차 평면상에서 그 로봇의 위치 x, y랑 로봇이 보고 있는 방향 세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서브스크라이버한테 줄 수 있겠죠. 이 오도메트리라는 게 보통 로봇에서 그 이동 정보를 포함하는 걸 오도메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한 바퀴 돌아가면 로봇이 뭐 1m 전진한다. 뭐 그럼 이 바퀴 수를 세가지고 이 로봇이 얼마나 가는지 오도메트리 그런 걸 오도메트리라고 하는데 차에서도 보면 ODE라고 하네 ODO라고 이렇게 해서 그 차량의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도메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슬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플레임 영어가 그 드문드문 생각나는데 네, 우선 슬램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슬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봇이 이제 자기 위치 어떤 그 모르는 공간에 그 떨어졌을 때 그 모르는 공간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 로봇이 있을 경우에 청소 로봇이 이제 어떤 새로운 집에 갔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거실이 어디고 안방이 어디고 부엌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부엌이라는 정보를 습득을 하겠죠. 그럼 자기 스스로 이제 로봇의 머리에 정확하게는 메모리겠지만 그 메모리에다가 이제 이런 위치 정보들이나 내가 어디서부터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장을 해요. 이렇게 저장된 맵을 통해서 뭐 안방에서 부엌까지 간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경로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슬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오도메터리 정보를 계속 토픽으로 받아서 슬램이 그 현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가면 되는지 플래닝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토픽을 이용한 하나의 통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토픽은 이제 퍼블리셔는 하나지만 그 받아보는 사람, 서브스크라이버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로봇 A, 로봇 B 두 개 다 그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리 센서를 통해서 앞에 장애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로봇 A, 로봇 B가 계속 읽어가면서 어떤 알고리즘 플래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토픽 그리고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네, 다음은 이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토픽이라는 게 있고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 서비스 안에는 이제 서비스 서버랑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토픽하고 가장 큰 차이는 토픽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줘요. 서브스크라이버인데. 그럼 계속 듣기만 해요. 그 방향이 양방향이 아니고 한 방향이죠. 네, 그 서비스는 이 두 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계속 서버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청이 다 완료됐거나 아니면 실패했거나 이런 결과 정보를 서버가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줄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는 예로 나온 게 지금 서버한테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면 서버가 지금 몇 시라고 알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네. 요런 형태가 네, 서비스라고 예,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네, 그 다음 얘기 나온 게 이제 액션하고 또 액션 서버, 액션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연결되고 그 줄 사이에 그러니까 연결이 유지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서비스랑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하죠 서버한테 여기서는 이제 액션 목표 전달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안일 좀 해 뭐 이렇게 했지만 로봇으로 생각하면 안방으로 청소 로봇으로 생각하면 안방으로 가. 지금 현재 거실에 있는데 안방으로 가라는 액션 목표를 전달을 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그러면 그 이 액션이라는 거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는 그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3 더하기 4가 뭐야? 물어보면 그건 거의 바로 답이 오겠죠. 7이라고. 이렇게 약간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거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액션은 떤 행동을 하고 계속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이 액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률 또는 그 과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액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액션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목표를 전달하면 이 서버가 그 액션을 실행하면서 계속 중간에 그 피드백, 중간 결과값을 클라이언트에 계속 보내줘요. 나 지금 가고 있어.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고 최종 그 액션을 완료했을 때 결과를 또 클라이언트에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없는 게 서비스고 이 중간 과정이 있는 게 액션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시지 통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지금 이 메시지들이 뭐 저희가 말씀드린 우선은 토픽, 뭐 서비스, 액션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더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뭐 나중 강의 때 그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그 실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파라미터 통신 방식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서버나 이런 쪽에 그 설정값, 우리가 보통 설정값들을 바꿔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예로 들면 네 로봇 아까 계속 로봇 청소기를 예로 드는데 로봇 청소기에 어, 최대 속도 또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미만이면 충전하러 가라 뭐 이런
이런 설정 값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설정 값들을 바꾸기 위한 통신 방식을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실습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메시지 통신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메시지 통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통신의 개념 정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슬라이드에서, 그러니까 요 앞으로 몇 개의 슬라이드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픽, 뭐 서비스,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통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로스에서 구현이 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메시지 통신이 중요한 이유가, 로스는 요 메시지 통신으로 이루어진 운영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통신이 핵심이고,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그 로스의 기본을 이제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드 간의 메시지 통신이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림은 마스터, 요 마스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로스에서 실행이 되는 모든 노드에 대한 정보가 다 이 마스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를 예를 들면 아까 그 토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퍼블리셔도 하나의 노드고 서브스크라이버도 하나의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지금 어디에 실행되어 있고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이 노드에 대한 정보들이 다 마스터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로스는 마스터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 실행되고 나서 노드가 실행을 할 때 그 자신의 정보를 마스터한테다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뭐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나는 이런 토픽 네임으로 데이터를 계속 줄 거야. 그리고 나랑 연결하려면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하면 돼. 이런 정보를 마스터해 주는 거고, 서브스크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토픽에 관심이 있어. 이런 토픽을 듣고 싶어. 그리고선 나는 여기에서 듣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그 퍼블리셔가 이런 토픽으로, 어, 메시지를 보내는 퍼블리셔가 있으면 알려줘. 뭐 이런, 네, 너무 말로 풀어니까 조금 이상한가요? 네. 연기 같아서 닭소리 듣긴 하는데, 네, 그 사족이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노드 정보를 마스터한테 넘겨주고, 만약에 원하는 퍼블리셔가 있으면, 그 서브스크라이버는 그 퍼블리셔한테 접속을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이 접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네, 마스터. 우리가 로스의 마스터는 이제 마스터 코어라는 커맨드로 네,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스 프로그램이든지 이 코어를 먼저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XML RPC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통신 개념이나 아니면 운영 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 듣다 보면 RPC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XML은 되게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어떤 문자 배열로 해서 어떤 정보들을 저장해 놓는 그런 방법인데, XML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규격에서 정보가 들어가게끔. 그러고, RPC는 그 리모트 프로시저 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원격 함수 실행? 네, 이런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A가 하나 있고, 프로세서 B가 있을 때, 프로세서 B가 A한테, 프로세서 A는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실행시켜줘. B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세스 A는 그 어떤 기능을 실행을 하고서 결과를 다시 B한테 알려줄 수 있죠. 이런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프로시저 콜이라고 하고, 특히 외부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걸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네, 운영 체제 쪽이나 통신 이런 쪽, 특히 프로시저 콜은 운영 체제에 관련돼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네, 이렇게 마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드 2, 우리 같은 경우는 서브스크라이버가 실행이 되겠죠.
그 서브스크라이버는 이제 로스런이라는 거에 이제 패키지 네임 노드 이름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노드 2가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드 2가 마스터한테 그 내 서브스크라이버의 네임하고 노드 네임하고 난 어떤 토픽을 듣고 싶다는 거, 그리고 메시지 타입, 그리고 내 위치 정보, 요 뒤에 보시면 그 이 메시지 플랫 통신은 소켓 통신이라고 하시면, 네, 예,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이제 인터넷을 하잖아요. 그럼 웹브라우저의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웹브라우저는 보통 뒤에 콤마하고 80 또는 8080이라는 그 포트 번호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F, PD, FTP라고 하죠. FTP 같은 경우는 23번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포트 번호가 규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 로스도 그 포트 번호가 원래 사실은 1서부터 65535 16비트,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포트 번호를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요 뒤에 정보가 이제 나는 1, 2, 3, 4라는 포트로 준비하고 있을게.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노드 구동을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셔가 노드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똑같이 로스런, 패키지 이름, 노드 이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퍼블리셔도 똑같이 이제 내 퍼블리셔의 네임하고 토픽, 내가 보낼 수 있는 토픽 이름하고 메시지 타입, 그리고 나의 접속 위치 번호에서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 5678이라는 포트 번호로 나는 언제든지 어떤 요청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마스터가 네가 원하는 퍼블리셔가 이거 실행이 됐어. 그리고 정보는 이런 거야. 하고선 이제 노드 2로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 노드 2 퍼블리셔에서 여기 앞에서 보셨던 요 정보를 이용해서 직접 퍼블리셔한테 접속을 요청합니다. 나랑 접속을 해야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노드 1에서는 그 접속 응답을 줍니다. 응답을 주는 부분이 지금 5678이라는 거는 계속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노드 하나만을 위해서 그 연결이 되면 안 되고, 그 마스터로부터도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다른 노드가 있을 경우에도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678이라는 거는 계속 브로드캐스팅을 듣고 있는 포트고, 이 5678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새로운 번호 456 3456이라는 포트를 이제 노드 2한테 알려줍니다. 너 여기 내가 새로 이 포트 열었으니까 여기다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요 응답을 받으면 노드 2에서 알았어, 그 번호로 이제 접속을 할게, 이런 식으로 접속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접속이 완료되면 이제 그 노드 1, 그 퍼블리셔는 그 3, 4, 5, 6으로 계속 토핑 메시지를 계속 노드한테 주는 거죠. 그럼 이 노드 1은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가 5678이라는 포트는 계속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브스크라이버가 요청이 들어오면 또 새로운 문을 열어가지고 걔한테 주고, 요런 것이 어, 기본인데, 이런 개념, 이런 그 프로시저가 보통 우리가 그 서버 통신이라고 해요. 그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을 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소켓 프로그래밍 이런 거를 공부할 기회가 되시면 그 부분에서 이런 형태의 그 통신 방법들이 잘 소개가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요 비교과를 듣는 분들이, 학생들이 대부분은 뭐 기계과나 그런 쪽일 수 있겠지만, 뭐 하지만 전자과나 아니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이런 쪽에 더 많은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더 이런 쪽이 친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기계과 학생이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이런 부분은 책으로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하고자 하시는 것만 있으면 책을 사서 공부하시고 프로그래밍도 해보시고 뭐 하실 수 있는 게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토픽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이 토픽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토픽이 접속이 연결되면 계속 이제 그 퍼블리셔가 계속 서브스크라이버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이 두 개 연결이 끝나기 전까지. 이게 이제 토픽의 연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서비스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서비스도 뭐 위에랑 비슷한 과정을 이제 그 통해서 이제 그 서비스의 서버랑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여기 보시면 서비스의 서버랑 서비스의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고 이 데이터 송신을 하는데 하나 큰 차이점은 한번 그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로 어떤 서비스 요청을 하고 나면 서버에서는 그 서비스를 하고 결과를 보내주고 이 연결은 끝나요. 즉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요청을 할 때마다 연결했다가 다시 받은 다음에 끝나고 뭐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입니다. 네, 예제를 잠깐 볼게요. 뭐 예제라는 게 지금 요 터틀 심 패키지 저희가 이전 강의 때 이 터틀 심 패키지를 통해서 이 로스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했었죠. 그 실행시키는 게 요 네 가지 커맨드를 써서 실행을 시켰었는데 첫 번째 로스 코어는 말 그대로 마스터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 두 번째 로스런 터틀심 이게 패키지 이름이겠죠? 그다음에 터틀심 노드 요게 이제 요 창을 실행시키는 요 거북이 하나 나온 요 창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터틀심 노드는 서브스크라이버예요. 여기서 왜 서브스크라이버지는 뒤에 그 얘기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로스런 터틀심 패키지 네임의 그 노드 이름 터틀 텔레 오퍼레이션 키 저희가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이 거북이를 움직였죠. 그래서 요거 이거는 퍼블리셔예요. 그리고 로스런 RQT 그래프, RQT가 로스 QT, 그러니까 로스의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그래피컬하게 보여준다고 해서 RQT인데 요거는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그 로스의 도구 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설명드릴까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선 이 창에는 이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리버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게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turtle1 command velocity 요거는 메시지의 이름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되는 걸 보셨는데 뒤에 순서대로 보면서 네, 플로우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네, 1번에 로스코어를 실행시키면 이 마스터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터트심 노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했죠. 그럼 서브스크라이버를 실행을 하면 이 서브스크라이버 노드가 정보가 마스터한테 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이 터틀 텔레오피 키보드 입력을 받는 그거가 퍼블리셔고 실행이 되고 2번으로 실행되고 그 정보가 마스터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스터에서 3번으로 그 서브스크라이버한테 네가 원하는 퍼블리셔가 실행이 됐어 하고 정보를 줘요. 그 정보를 받으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개 사이에 그 서브스크라이버랑 퍼블리셔가 접속 연결 요청이 오고 해서 접속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이 퍼블리셔가. 그 퍼블리셔 그 터틀 텔레오퍼 키가 하는 거는 키보드의 화살표 입력 키를 받아서 위로 가는 거는 속도 증가 앞으로 가는 속도 커맨드를 주고 밑으로 가는 거는 뒤로 가는 거 감속하는 거 뭐 이런 키보드를 주고 왼쪽 오른쪽은 이제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이 메시지 커맨드 벨로시티 형태로 이 서브스크라이버한테 주는 거죠. 그럼 그 정보를 받고서 그 정보에 따라서 이 거북이를 움직이게 하는 요런 토픽으로 이루어진 그 예제를 지금 그 터틀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저번에 제가 그 실제로 이 돌아가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그 영상에서 보듯이 키보드를 누르면 그 키보드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네, 그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스에서 나오는 메시지 통신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 또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또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메시지를 이용한 통신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토픽이라든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봤는데 그럼 이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터틀봇 거기서 나오는 커맨드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 이 안에 과연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주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메시지 저희는 메시지 로스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통신이라고 하면 토픽, 서비스, 그리고 액션, 파라미터 이렇게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각각 살펴봤었죠. 뭐 액션은 네, 파라미터는 아마 나중에 실습할 때 좀 살펴볼 것 같은데 그거대로 이제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이 토픽 같은 경우는 그 로드 1에서 로드 2로 그러니까 퍼블리셔에서 서브스크라이브로 한 방향으로 데이터가 가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 요청을 서버로 하고 그 서버가 응답을 해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옮겨주는.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 클라이언트가 또 액션 목표를 서버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액션이 마무리되기까지 그 서버는 계속 어, 액션 클라이언트로 피드백을 주죠. 이 피드백이 이제 토픽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션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랑 토픽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액션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넘겨주고 끝나는 네, 요게 이제 액션 메시지 통신. 그 파라미터는 우선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파라미터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이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그 파라미터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의 속도 그리고 뭐 운행 시간 뭐 운행 정책 뭐 이런 것도 서비스 파라미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 서버라는 곳에 이제 파라미터 내용들 이런 게 있고 요거를 이제 그 노드 1에서 이제 파라미터 정보를 보고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설정들을 그러니까 읽어들여서 그 설정 값들을 이용해서 어떤 플래닝 아니면 뭐 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또 노드 2에서 그 파라미터를 설정하거나 읽어서 그거를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파라미터 서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형태의 메시지 통신이 있고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뭐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메시지 그 노드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를 우리가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형태가 어떤지를 살펴봅시다. 그 토픽, 서비스, 액션 같은 경우 모두 메시지를 사용하죠. 그 메시지의 자세한 내용 또는 그 로스가 기본적으로 정의한 편의를 위해서 정의한 메시지가 커먼 메시지라는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를 잠깐 살펴보면 단순한 그냥 자료형 아까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수 형태나 부정소수점이라든지 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 true, false, 0, 1 뭐 이런 값입니다. 이런 값들을 뭐 스탠다드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메시지 안에 그 메시지를 품고 있는 구조 그 스트럭처 같은 느낌이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메시지들이 배열 형태로 나와 있는 구조도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서 데이터 픽셀 이미지 정보가 나올 때 뭐 FHD 같은 경우는 1280에 정확히 그 숫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예를 들어서 1280 곱하기 720이면 그거만큼의 2차원 배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각 그 배열 안에는 RGB 중에 R 한 값이 들어갈 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배열 형태의 구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배열을 나타내는 메시지 형태도 있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C++나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기서도 똑같이 이런 변수 형태를 쓰는데 그 변수 형태랑 메시지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단지 로스에서 이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뭐 전달하고 하는 거지만 로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시지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그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 형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 부분을 잠깐 살펴보시면 네 아까 그 터틀심 예제죠. 여기서 보면 이 터틀심의 퍼블리셔인 키보드 입력을 받은 어, 이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터틀 1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메시지를 서브스크라이버한테 주게 되죠. 요 그 메시지의 타입 형태를 보시면 지오메트리 메시지의 트위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안을 보시면 벡터 3 리니어, 벡터 3 앵귤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니어는 말 그대로 XYZ 요걸 얘기하는 거고 앵귤러는 어, 회전각, 뭐 알파, 베타, 셋, 감마, 뭐 롤, 피치 요 요런 데이터들이죠. 벡터 3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원 상에서 이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벡터 3라는 게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리 메시지 안에 벡터 3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벡터 3는 부동소수점 64비트짜리 부동점의 형태로 x, y, z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정의되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갖다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밑바닥부터 정의할 필요 없이 상위단에서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임의로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터틀봇이 두 개다. 이 노드 안에 두 개일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쓰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특히 로봇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메시지를 이용해서 쓰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로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그 네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드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특별한 자기만의 그 명칭을 위해서, 식별을 위해서 그런 게 있고 TF 여기서 TF는 트랜스폼이라고 해 변형, 변환 네, 이런 건데 이 변환이 이제 로스한 데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저희가 로봇 그러니까 기계과에서 듣는 사학년 수업 중에서 로봇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로봇 공학에서도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매트리스 형태의 변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로봇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각 그 기구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X, Y, Z 3차원 좌표들. 그 좌표들이 여러 개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한데 어, 그렇게 되면 이제 A라는 좌표에서 B라는 좌표로 그 정보를 변환할 때 A에 맞게 또는 B에 맞게 좌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번역을 우리가 언어 번역을 하듯이 그런 변환을 하는 게 3차원상에서 변환이고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고 4x4 형태의 그 균질 변환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이런 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로봇 안에서 구동을 하고 있는 로봇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런 걸 4x4 형태 매트리스 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TF라고 줄여서 저자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로봇에는 여러 가지, 뭐, 이 부분은 이기종 디바이스 간의 통신하고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뭐, 많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뭐, 어떤 건 윈도우로 쓰고, 어떤 거는 리눅스로 쓰고, 어떤 거는 안드로이드 쓰고, 이렇게, 또 디바이스도 PC가 될 수도 있고, 아두이노 보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 간에 이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메시지만 보면 메시지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정의하는 규칙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어, 통신의 형태가 틀린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디바이스, CPU가 틀린 거죠. PC에서 아두이노로 할 때 아두이노는 아트메가 마이크로 컨트롤을 쓰고, 어떤 거는 암 코어를 쓰고, PC는 인텔 걸 쓰고, 뭐 이런 것들이 틀린 거니까. 하지만 메시지는 다 공용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그 각 디바이스마다 그 각자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면 이 기종, 다른 기종의 디바이스 간에서 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임, 그 노드나 메시지나 그 우리가 그 로스에서는 이제 네임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고유의 식별자로서 그런 형태에서 이제 밑에 테이블 보시면 여러 가지 네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도 계층 형태, 로스도 계층 형태로 네임을 하기 때문에 뭐 패키지 네임, 패키지 이름 안에 또 노드 이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슬러시를 이용해서 약간 그 우리 디렉토리 들어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근데 뭐 쉽게 말해서 슬러시를 앞에 붙임으로써 해서 글로벌 형태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틸트 물결 표시를 해서 뭐 프라이빗하게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잘 뭐 이런 식으로 글로벌 프라이빗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그리고 슬라이스로 해서 뭐 더 세부적으로 절대 경로 뭐 상대 경로 이런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름을 지어보고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요거 내용만 듣고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좌표 변환, 트랜스폼. 네, 말 그대로 지금 이 로봇 가운데 보이시죠? 이 로봇 같은 경우 조인트가 뭐 보통 8 하나에도 조인트가 6자에도 뭐 하니까 이런 거 같은 뭐 20자에도가 넘어가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 초록색, 그 빨간색, 파란색으로 된 게 XYZ 좌표예요. 각 그 링크나 각 조인트랑 연결된. 여기 보시면 요거의 개수만큼 이 로봇은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도마다 뭐 말 그대로 이 글로벌 좌표계에서 요거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변환을 해야 되고, 요 머리에서 보는 좌표계에서 이 팔의 위치를 보려면 또 좌표계 변환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여기 머리에 있고 어떤 물건을 집으로 가려고 하면 내가 카메라로 볼 때 요 앞에 있는 물체의 좌표는 팔이 보는 좌표랑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변환을 또 로스에서 해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사실 로스는 되게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해줘요. 그 로스 CPP는 C++.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메시지 통신에는 한 네 가지 정도의 규칙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언어를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서 그 자유도가 좀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로스는 범용으로 다양한 언어를 이용해서 그 로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로스 CPP나 로스 PY는 파이썬입니다. 로스 립스라는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 이외에도 뭐 자바, 뭐 이 고는 제가 알기로 구글에서 쓰는 언어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 언어들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의 메시지 통신 방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패키지를 만들 수 있고 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노드는 실행 파일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컴파일하거나 어떤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뭐 매틀랩, 랩뷰도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다양한 운영체제, 우분투, 그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아두이노. 서로 간에 그 기반이 틀린 건지 통신 자체만 보면 규약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벡터 3, XYZ가 같다. 요거는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로스라는 툴이 각 우분투에서 돌아가는 거랑 아두이노에서 돌아가는 거랑 OS X에서 돌아가는 게 따로 제작이 되어 있으면 그 툴을 이용해서 통신을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로스는 이기종 디바이스 간의 통신을 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예제로 보시면 말 그대로 원격으로 이미지를 전송한다거나 카메라에 있는 거를 뭐 스마트폰이나 PC에 이렇게 서로 연동해서 보일 수도 있고, 여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런 우리가 게임할 때 마우스 대신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터치 정보를 또 터치스크린 같은 데다가 데이터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메시지만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게 구현이 되어 있고 예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기종 디바이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게 사실은 로봇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로봇은 되게 다양한 장치들에서 서로 인터랙션, 서로 상호 액션을 통해서 어떤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스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메시지 통신, 로스에서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툴들이 있겠죠? 로스에서는 명령어로. 로스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커맨드 라인 툴을 씁니다. 이 커맨드 라인 툴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 터미널이나 아니면 MS-DOS에서 치는 것처럼 dir 하면 이제 파일들이 쭉 나오고 리눅스에서는 ls를 치면 그 파일 리스트들이 확 나오고 이런 커맨드에 손을 쳐서 나오는 명령들이에요.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 터미널 창에다가 해커들이 막 이상한 명령도 확 쳐가지고 어떤 정보가 나오고 막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스에는 다양한 커맨드들이 있고, 로스 명령어, 쉘 커맨드, 실행 관련된 정보, 패킨,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본다고 외워지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이 커맨드 라인 툴에는 어떤 매개 변수를 넣어야 되는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그냥 간단히 이렇게 그 오버뷰, 그냥 간단히 소개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생각나시면 쓰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 중에 몇 개들은 자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리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이나 실제로 로스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캐킨이라는 거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캐킨이라는 거는 이것도 툴의 일종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로스는 노드를 만들고 패키지를 만들죠. 노드를 여러 개 뭉쳐놓은 패키지를 만들죠. 그러면 아까 제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고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로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CPP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고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 파이썬의 문법을 해석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중간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캐킨이라는 툴이 이거를 다 알아서 해줘요. 일단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되면 이 캐켄을 이용해서 이 패키지를 만들고 노드를 만드는 거에서 테스트를 할 건데 간단하게는 로스 시스템을 위한 컴파일러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캐키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코드를 짜는 거를 이 캐키 명령으로 하면 컴파일이 되고
그러면 그 컴파일 되면 이제 그때부터 로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커맨드, 로스에서 사용되는 커맨드 라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로스 뭐뭐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cd가 change 디렉토리. 그래서 디렉토리 바꿀 때 쓰는 건데, 이제 로스를 붙여서 로스용 cd라는 거고, ls는 또 파일을 부는 거죠. 그래서 로스용 ls.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캡킨 관련된 툴은 캡킨 크레이트 패키지, 캡킨 메이크 컴파일 뭐 이런 거고, 로스 크론은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 로스 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중요도는 이렇게 자주 쓰는 거라서 뭐 중요도라고 하는 건데 해놨는데 사실 뭐 이건 상대적인 거라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로스 cd는 말 그대로 디렉토리 이동하는 거, 체인지 디렉토리. ls는 리스트 파일 해가지고 파일 목록 해주는 거고, 뭐 ed는 파일 편집, cp는 카피, 뭐 pushD는 뭐 인덱스 디렉토리 추가, 디렉토리 이런 거는 인덱스 환기 뭐 이렇게 설명되는데, 요 두 개 명령어는 중요도가 거의 빵이죠.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뭐 쓰시는 분은 쓰시고, 아닌 보통 사용자들은 완전 고급 사용자는 쓰겠지만 아니면 안 쓰겠죠. 그리고 중요도 높은 것처럼 로스4는 마스터, 우리가 꼭 실행을 해야 되는 그 마스터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고, 그 안에 파라미터 서버도 같이 들어있고, 로스 런은 이제 로드를 실행시킬 때 필요한 거고, 로스 런치는 로스 런은 노드 하나씩만 실행하는데, 그 사실 우리는 노드가 되게 많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카피 같은 경우에도 노드가 두 개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로스 런치라는 명령이 있고, 스플릿은 이제 뭐 검사 삭제, 로스 타픽 서비스 노드 뭐 파라미터 배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특히 토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스터 로스 코어에 등록된 그 토픽 정보들을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토픽들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토픽을 가지고 있는 퍼블리셔들이 실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명령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캡킨, 캡킨 크레이트 패키지를 하면 이제 패키지, 노드들이 여러 가지 묶여있는, 노드들 집합체를 패키지라고 했죠. 그 패키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본 어떤 파일들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패키지의 정보를 따넣어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실행 코드도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빌드, 메이크, 그 캡킨 메이크를 하기 전 준비 상태가 된 거죠. 메이크를 실행을 하면 이제 그 오류가 없으면 다 자동적으로 컴파일이 되고, 최종 로스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노드 실행 파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한번 훑어보시라는 걸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 외우시거나 하는 거는 나중에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어, 기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 로스 패키지 인스톨은 뭐 패키지 관련 정보를 보는 거, 그리고 추가 패키지를 보는 거, 뭐 뎁은 뭐 디펜던시라고 해서 뭐 이 패키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패키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로스의 기초적인 거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로스에서 사용한 도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금 도구가 우리가 커맨드 라인 명령어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커맨드 라인만 쓰면 어, 좀 저희가 쓰기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스도 그런 것들 때문에 GUI 그 환경에 커맨드들을 보여주고, 뭐 사실 카메라 이미지 같은 거를 보여주기 위한 툴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RBG라고 해서 그 로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보여주게 하는 그런 툴도 있고, RQT
그 로스큐티라고 해서 GUI 툴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지보. 그 가지보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로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상으로 로봇을 실행해보고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상의 환경, 가상의 환경에서 로봇을 컨트롤하면 이제 우리가 물리 엔진이라고 하죠. 그 로봇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떨어지는다든지 어떤 무게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런 가상의 환경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가지보고 로스랑 가지보가 연동이 돼서 우리가 어떤 로봇을 실제 물리 환경에서처럼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로스 도구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을 준비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이런 걸 설명드리고 실제로 제가 그 버추얼 박스 안에서 이 몇 가지 툴을 실행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그 비교과에서 사용하는 그 엑셀,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뭐, 기본이 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로카라든지 아니면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로, 이 교재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교재에서 나온, 그 소스코드나 이런 것들은 교재에서 나온 거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싶으시면,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